요즘 이런 뉴스들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돈 된다 하니 너도 나도 뛰어들어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요즘 고령화 시대이고 정부 지원도 있으니까 재가복지센터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재가복지시설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절반의 재가복지센터가 망하는지, 살아남은 센터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령화 사회니까 수요가 넘치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안정적이겠지?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고령화 맞고 수요 많은 거 맞아요. 하지만 공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재가복지센터만 쳐봐도 나오는 센터들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까지 합치면 경쟁업체가 장난 아니죠. 정부 지원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냐? 당연히 있죠. 근데 어르신이 들어와야 받는 구조예요. 들어오고 말고는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고 마음에 드는 센터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케팅 싸움, 서비스 싸움입니다. 그냥 차리면 알아서 입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는 바로 망하기 쉽상입니다. 둘째로는 인건비 지옥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가장 큰 비용은 뭘까요? 바로 인건비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람 없이는 서비스가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요양보호사 구하기 정말 어렵죠. 구해도 금방 그만두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렇다고 급여 수준을 높여 사람을 빨리 뽑자니 수익이 안 나오고 낮추면 사람이 안 오죠. 이렇듯 인력 관리가 꽤나 중요합니다. 어느 일이든 사람 관리가 가장 힘들잖아요. 마지막으로 전문성 부족입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쉽게 돈 많이 벌릴 거라 생각하는데 복지사업은 전문 영역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를 알아야 하고 어르신들의 질병과 증상을 이해해야 하고 가족 상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케어 플랜도 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지식 없이 현장 경험 없이 무작정 돈 된다고 시작했다가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일반 장사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업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다음 챕터에서는 살아남는 센터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집중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잘 되는 센터들은 뭐가 다를까요? 첫째로는 틈새 전략입니다. 잘 되는 센터들은 모든 어르신을 다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영역을 특화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전문 재가센터, 뇌졸중 재활 특화센터, 독거노인 집중케어, 이렇게 특정 영역에 집중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소문도 빠르게 타고 경쟁력이 생깁니다. 원래 사업은 입소문이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재가 케어를 전문으로 한 센터가 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퇴원시킨 분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케어해드리는 서비스를 했어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로 메리트가 있었죠. 이렇게 특정 영역에 집중하면 그게 꼭 필요한 소비자층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연계 시스템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인맥이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아직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뢰를 받을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퇴원하실 때 어디 재가센터 갈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병원에서 추천해주면 그 신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방법은 안정적인 수급자 확보 루트죠. 그 다음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독거노인 발굴 활동이나 경로당 방문 교육 이런 건 지자체에서도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는 편입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입소문이고 아 우리 동네에 저런 센터가 있었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시스템 도입입니다. 요즘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케어 기록도 전산화시키고 가족 소통 시스템도 꽤나 중요합니다. 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잘 케어해드리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도 하고 매일 어르신 상태도 알려드려야죠. 이런 프로그램 어플로 요즘에는 어르신들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면 더욱 안심하게 되시죠. 오늘 어머니 식사 잘하셨네, 가볍게 산책 다녀오셨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요. 아무래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맡기는 건데 투명한 운영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렇게 수급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 서비스업이다 보니 직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더욱 잘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직원이 성장해야 센터도 성장하는 거고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걸 개발해야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여기는 밥만 먹이고 끝이 아니네 같은 인식이 생기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딱 두 갈래로 나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쉽지 않구나, 혹은 나는 그래도 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요.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격 요건부터 살펴봐야겠죠. 재가복지센터 시설장이 되려면 화면과 같이 법적 자격이 필요한데, 사실상 다른 자격들은 꽤나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루트로 가게 되시죠.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초기 학습 계획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학점은행제는 사실 단순한 수강 시스템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들이 더 복잡한 행정 시스템인데, 지켜야 할 규칙들도 너무 복잡하고 교육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성적 기준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플랜을 안 짜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시작하면 1년이면 되겠지 했다가 행정 절차나 학사 일정 실수로 인해 전부 재수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난 자격증 있는데 바로 창업해도 되겠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최소 2-3년 현장 경험은 필수라고 보고, 요양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장기 요양보험 시스템,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관리, 행정 처리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배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잘 배워둬야 어떠한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금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1억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세팅하는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좋게 들어가게 되고, 첫 어르신 받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기타 비용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해보면 사실상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1억은 있어야 초기 6개월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재가복지센터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책임감이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자본도 가능은 한데 버틸 돈이 없이 시작하겠다는 건 돈 날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거든요. 재가복지센터는 열자마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들어가는 비용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센터가 잘 되기도 전에 통장부터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소 1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생존 자금이죠. 이렇게 오늘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괜히 봤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게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총정리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망하는 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살아남는 센터들은 다들 전략이 있다. 창업 시작하려면 경험과 비용, 지출 계획,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더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아 최대한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쉬운 난이도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원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TV 태성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